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 관련해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총선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어 언제 실시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이런 가운데 김포시의회에서는 여전히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당장 중요한 건 5호선 연장이라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석 달을 맡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 어떤 상황인지 김포시의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김포시의 부의장이자 오광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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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가 진작에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회기 일정이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자리 마련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이 김포시 같은 경우에 서울 편입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포시장님도 그렇고 이 김포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주민분들과 만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주로 김병수 시장께서 직접 14개 읍면동의 입주자 대표들과요 간담회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받아서 서울 편입 시 그 의견을 반영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선출직들도요 시민들과 만나서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어떤 권한은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종식시키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서울 편입에 너무 적극적으로 찬성하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오광현 의원님께서도 주민분들 평소에 많이 만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김포시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이제 시민분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뭐냐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시험을 볼 때 찍기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편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들이 없었죠. 그리고 또 이제 유불리에 대한 분석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추정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들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옳은지 이거를 이제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초등학생들 시험 볼 때 찍기 하잖아요. 시험을 공부 안 했을 때는 찍기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민들한테 찬성과 반대에 대한 입장들을 찍기를 강요하는 분위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충분한 내용에 대한 정부에 대한 제공들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네. 사실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서울을 편입했을 때 교통이 좀 개선된다. 그리고 인프라가 좀 더 확대돼서 좋아진다. 그리고 반면에 재정 축소라던가 쓰레기 매립장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우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해소가 된 건가요? 일단은 저는 해소가 된 것이 없다. 대체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처음 편입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점점 갈수록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언론을 통해서 유불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요. 특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 편입을 했을 때에 세금이 감면되는 것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다든가 저희가 50만 대도시 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런 5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적용되는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어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교통 문제도 지연될 수 있구나라는 우려 걱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도세와 시세, 서울 특별시로 갔을 때는 이제 바로 구세가 되겠죠. 자치 구세가 되는데 등록 면허세만 자치 구세로 들어오고 주민세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3천억 정도의 손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김포의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인 행정적 권한이 42개가 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한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치권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매립장의 경우도 김병수 시장님이 말이 좀 왔다 갔다 거리시는데 최초에 이제 언론과 인터뷰하실 때에 사매립지가 김포시 땅이다. 그래서 우리의 권한이 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인터뷰할 때. 근데 나중에 김병수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간담회하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자치구로 이걸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입장들이 왔다 갔다 좌지우지되고 있는 어떤 갈짓자를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혼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26번째 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매립장이나 쓰레기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구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로 그 권한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려와 걱정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여러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포시가 이런 우려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또 김포시가 사전에 서울 편입을 추진할 때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이런 우려점들. 네, 그 말씀 전에 오강현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을 갖다 나누면 5가 되겠죠. 예, 우리가 서울시에 편입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세수는 줄 수 있습니다. 재정은 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곱하기 4를 해서 우리가 총 값은 20이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보면 14가지, 14가지에 대한 사무에 대한 지출을 서울시가 직접 하고요. 생활용 SOC 사업의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많은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서울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서울시의 쓰레기들 혐오 시설이 김포시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수도권 매립지의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얘기죠. 이미 수도권 매립지는 4자 협의가 돼 있습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4자 협의를 했고요. 또 2026년도부터는요. 수도권은 직매립이 금지가 돼 있어요. 아마 자녀 공구까지 합하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100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우리 김포로 올 일은 없다. 그것은 어찌 보면 좀 반대를 위한 어떤 반대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앵커님 기자님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우리가 11월 6일 날 서울시장과 이제 면담을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서울시 편입 위해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그 공동연구반은 행정, 재정, 도시계획, 교통 분야 등 그 별도의 분야별로 어떤 문제점을 이제 도출해서 나중에 서울시 편입이 되었을 때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이 공동연구반을 통해서 김포시가 서울로에 편입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하나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뭐 여러 우려점이나 장단점 분석 이런 부분 때문에도 김포시에서도 사실 찬반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지난 11월 초에는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뭐 비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최근에는 김포시의회가 서울 김포 통합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찬성 결의안을 채택을 했거든요. 이 결의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찬성한다는 거를? 예, 서울 편입을 아마 제일 원하는 곳이 오강현 부의장님 지역구 고천이 아닐까요? 그래서 네. 오강현 의원님께 한번 질문드리고 싶긴 합니다. 네. 자, 오강현 의원님도 서울 편입을 이제 반대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제가 지금 뭐 말씀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 편입을 저는 찬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수가 어떤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있을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편입을. 자, 경기도가 자, 교육, 교통, 문화 이거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자, 지난 9월 26일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갑자기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구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경기 북도보다 우리가 서울시가 낫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서울 김포 서울 통합법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서울 편입을요 정치적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찬반이 의미가 있을까? 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민주당에서는 그날 이 표결을 할 때 좀 네. 이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민주당 그럼 당론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경위가 이제 중요한데요. 어쨌든 11월 20일 날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장이 11월 17일 날이죠. 김포 서울 통합법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는 저희는 이제 정체불명의 괴문서와도 같은 입장문을 김포시 명의로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정체불명의 괴문서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의회 사무국도 사전에 몰랐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명서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시의원 단톡방에다가 툭 던져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찬성 댓글을 유도하고 전격적으로 이제 이후에 배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의하는 댓글을 남겨놨죠. 사전 논의를 또 충분하게 하자. 근데 이제 막무가내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시에 상황이 김인수 의장이 단톡방에 올린 그 상황이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11월 24일 날 본회의에 이제 찬성 결의안을 발표할 때도 사전 논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전날 크리스마스 점등식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등식 상황에서 행사 야외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얘기를 툭 던진 거예요. 그리고 또 단톡방에다 그 전날 바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이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포 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논의의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것도 유감스럽고 사실은 더 중요한 사안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골드라인 아주 심각하죠. 그런데 교통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편입을 했을 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가 입장이 달라요. 5호선을 먼저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 입장과 서울 편입을 하게 되면 교통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서로 입장들이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유불리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채택을 하든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절차 과정에 문제가 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찬성 반대에 대한 내용들을 찍기 형태로 급조해서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느냐. 도대체 행정구역 개편을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유사일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네, 이 찬성한 이 결의안을 채택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뭐 민주당 당론은 이 편입보다 우선 교통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게 실제로 뭐 5호선 노선 이 연장 사업이 좀 이게 뒷전으로 밀릴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서울 편입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급하니 서울 편입을 제쳐두고 5호선 연장부터 해라라는 말은 좀 얼토당토한 말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자고 하면 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과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 관련된 행안부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는 과연 충분한 논의와 수기를 거쳤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당황할 수뿐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지하철 5호선은요. 노선 확정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자, 서울 편입으로 인해서 5호선 연장 사업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에 맞지 않고요. 지하철 5호선은요. 교통 해결이 주 목적이지만요. 서울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사회 여러 분야에 주 해결점이 목적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서울 편입은 우리 김포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5호선 연장 사업과 서울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잠깐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이 주민 투표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김포시가 행안부의 이달 중에 주민 투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 법적으로 총선 60일 전엔 주민 투표가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주민 투표가 뭐 언제쯤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거 60일 전에까지 이제 그런 투표를 완료할 수가 있죠. 아마 2월 9일인데 물리적으로 시간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울 편입이 진정 시민이 원하는 것이라면요. 아마 이 정치하는 분들 이거 꼭 시민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정치해야 되고요. 그래서 총선과 관계없이 21대의 주민투표가 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실제 주민 투표가 뭐 언제쯤 이루어지긴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자, 그 키는 행안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60일 전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경기 남도북도에 대한 분도에 대한 것이 행안부에 올라가 있는데 난색을 피하고 있는 게 이제 행안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의를 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 집행부 발의 아니면 국회의원 발의예요. 권한이 경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 남도북도에 대한 것들 압력을 넣고 있다. 그것 때문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실질적인 권한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최춘식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남도북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제기한 거예요. 국힘당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면 좋겠고, 사실 5호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 지연이 되느냐? 지연이 되는 것은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해당되는 지금 지자체 간의 광역철도에 대한 예산이 7대3 비율로 지자체가 우리 기초단체가 3에 대한 비율을 부담하게 되어요. 광역시와 그 다음에 기초단체이니까 15대15.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될 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편입을 하게 되면 그게 숫자가 바뀌게 되죠. 뒤집혀지게 됩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힘당 당대표가 얘기했던 건 7대3 비율이 거꾸로 된다. 즉 지자체가 7이 부담이 돼야 되고 국비가 3이다. 정확하게 뭐 여러 가지가 얘기했습니다만 최소한 50% 이상이 지자체 부담이 되어요. 근데 서울시가 그걸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부담할 수 없다라고 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갑자기 등장한 이런 이 서울 편입 이슈에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총선용 이슈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게 좀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요, 이제 저희를 비롯해서 국회 정치하는 분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사들을 보면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되고요. 자, 그 고민 속에서 정말 우리 정치인들은 어떤 책무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말도 안 되는 어떤 논리를 펴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루어질 것처럼 호도를 한다거나 또 어떤 시민들을 어떤 잘못된 정보 속에 어떤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잘못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쓰레기 다 김포로 오는 거 아니냐, 혐오시설 오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정치를 위해서 시민을 이용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의 우려가 종식되고요. 총선 이후에도 이 서울 편입과 관련된 어떤 정책은 옳게 제대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정복 시장이 말했었던 것이 떠올라요. 유정복 시장은 메가시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하물며 정치 쇼라고까지 했어요. 저기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포 서울 편입은 반짝 특수노리는 떴다방이다. 그 다음에 이준석 전 국힘당 당대표가 메가 서울은 메가 삽질, 여당 선거 절망적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국힘당 내에서도 굉장히 서울 편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크단 말이죠. 자당 내에서 국힘당 내에서 통합적인 의견을 만들어내세요. 충분히. 그리고 난 다음에 김포 시민들을 혼란에 겪게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절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특별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분의 2 이상이 국회에서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힘당 내에서도 통합이 안 된 의견이 어찌 국회에 통과가 되겠습니까? 특별법이. 또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이 정치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년 4월 11일 코앞에 총선이 다가왔어요. 이 입장에서 이런 국민들의 욕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해서 혹하게 넘어가게 하잖아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거의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네, 그래서 충분한 당위성들을 확보해서 차근차근히 절차를 밟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유불리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제시해서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뵈서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편입이 정말로 옳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절차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갖고서 그렇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나눌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